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투자 아카데미 진행을 맡은 남민웅 연구원입니다.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기업은 엑스바엑스라는 식자재 유통 플랫폼 기업인데요. 많은 분들에게 생소한 만큼 옆에 계신 김수현 위원님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네, 그러면 위원님 간단한 인사와 기업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한금융투자에서 그 비상장 벤처팀 맡고 있는 김수현입니다. 저희가 요즘에 이제 실적 시즌이고 또 여러 가지 내부 일로 바빠서 오랜만에 이제 비상장 기업에 대해서 이제 소개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우리 이제 식자재 유통 그 중개를 하는 그런 플랫폼 엑스바엑스라는 기업입니다. 지금 엑스바엑스 같은 경우 아주 이제 뭐 지금은 이제 누적 투자 유치 규모가 한 115억 정도 되는 걸로 추정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펀딩한 밸류는 350억 원 정도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원래 이제 2014년에 그 오마이비어라는 맥주집과 맥주 추천 그런 앱을 처음에 이제 만들어서 한 200개 정도 이제 맥주집 회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하다가 이 대표가 사실 이제 개인 그 자영업자들의 조금 어려움을 알게 됐어요. 식자재를 공급받고 이런 어려움을. 그래서 2016년에 이런 그 오더 플러스라는 지금 현재 이제 서비스죠. 식자재 플랫폼으로 소위 얘기하는 피벗을 16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뭐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식당과 그 다음에 그 식당에서 필요한 그런 식자재를 공급하는 중소 혹은 대형 유통사를 연결하는 중개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식재료는 한 13만 9천 개 아마 지금은 좀 더 늘어났을 거예요. 13만 9천 종의 식재료를 그 중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입점된 유통업체들이 대기업 뭐 삼성 웰스토리나 CJ나 현대그린, 풀무원 이런 대기업 식자재 유통사들도 입점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각 그 섹터별로 전문화된 뭐 양식이면 보라, 카페, 뭐 베이커리, 일식 이런 전문화된 유통사들도 입점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 유통사는 한 50개 이상 입점돼 있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회사의 기술력은 어떨까요? 네, 이제 뭐 테크적인 것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개인들이 하는 그런 중소 중개 그러니까 유통사들 같은 경우 뭐 표기법이 서로 좀 다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양파 같은 경우에도 뭐 이렇게 검색을 할 때 뭐 어떤 그 이제 사업자들은 뭐 깐 양파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껍질 없는 양파 뭐 이런 식으로 제각각 검색 그 방법이 다를 텐데 이 유통사도 또 서로 표기법이 다 다르게 또 가지고 계시겠죠. 그래서 그거를 표준화한 자동 표준화 기술을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양파를 깐 양파든 껍질 없는 양파든 이렇게 다른 검색어를 치면은 모든 깐 양파가 쫙 다 나올 수 있게 하는 뭐 예를 들자면 그런 표준화된 기술을 강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회사의 주요 수익 모델은 또 어떻게 되나요? 네, 자영업자들이 주로 이제 고객이죠. 대부분 이제 그래서 이제 고객 같은 경우 이제 자연 유입이 34%, 뭐 이런 SNS나 바이럴 마케팅을 하는 것들로 또 이제 고객을 유입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2020년 기준으로는 실제로 구매로 이어진 개인 식당들이 한 1,345개고요. 21년에 2,300개까지 좀 늘어난 걸로 보여지는데 20년 초기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구매 식당이 급감을 했다가 그거를 잘 극복하고 굉장히 큰 폭의 지금 성장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지금 이제 오늘 방금 뉴스 보니까 마스크 해제 뭐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만간에 이제 본격적인 위드 코로나가 될 텐데 아마 굉장히 큰 수혜를 또 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양식, 한식 비중이 거의 한 53% 고객 내에서는 그런 신선식품 비중이
50%에 달하고 있고요. 보시면은 결국 개인 식당이에요. 개인 식당이 76%고 프랜차이즈가 23%입니다. 지금 서비스 지역은 아직은 서울, 경기, 인천이 거의 대부분인데 앞으로 이제 지방 대도시 대구라던가 뭐 세종시 이런 쪽으로 지금 그다음에 이제 부산 같은 이런 대도시로 서비스를 확대할 걸로 이제 저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회사의 주요 수익 모델은 어떻게 되나요? 네, 주요 수익 모델은 뭐 일단 표준 마진은 일단 그 4에서 4.5%의 중개 수수료를 받죠. 그런데 이런 소모품이라던가 조금 이제 뭐 허브 같이 이런 조금 저항이 없는 것들이 또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또 마진을 조금 차등화하는 것들이 있을 거고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금융 서비스 수익도 일부 발생을 합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이게 보시면 지금 현재는 마진율을 딱 이제 표준 마진을 딱 정해놓고 4에서 4.5를 하지만 이 앞으로는 이제 다이내믹 프라이싱이라고 해서 고부가 가치 상품 같은 거, 허브나 바질 같이 조금 특수한 상품들에 대해서는 가격을 좀 올릴 거로 마진율을 많이 올릴 거로 이제 보고 있고 뭐 고부가 가치 같은 건 13% 정도까지도 올리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수수료를 상품별로 조금 차등화하는 그런 전략을 가져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기술력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나 더 드리면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그 AI 분산 구매 자동 설계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개인 매장 그 사업자가 과거 이제 구매한 이력을 분석을 해서 이 사람한테 가장 최적화된 유통사를 연결해 주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 사업자가 오늘은 구매하는 그 양이 좀 적다. 그러면은 배송비나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거기에 가장 싼 유통사를 자동화해서 이렇게 보여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구매자 설계 시스템을 특허를 등록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금융수익 말씀드렸는데 보통은 이제 90일 외상 결제는 거의 없었어요. 일반 그런 중소 식자재 유통사들이 90일 뭐 이렇게 하진 않는데 그래서 지금 최장 90일까지 되고요. 보시면은 보통은 10일 결제는 그냥 무료로 수수료를 안 받고 30일 결제는 수수료를 0.9%를 수취하고요. 90일 결제는 1.8%까지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외상 한도도 있는데요. 뭐 50만 원까지는 무담보고요, 당연히. 그 다음에 이행보증 보험 같은 거를 가입했을 때는 최대 120%까지. 그 다음에 임차보증금을 담보로 했을 땐 그 임차보증금의 50%까지는 외상 한도를 열어주는 이런 금융 쪽인, 그러니까 금융 쪽에도 이제 수익을 조금씩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거래액의 약 70%가 보통 이제 외상 결제라고 보시면 되고 누적 대손 비용률은 전체 거래액의 이제 0.5%인데 대부분은 이 10일 결제, 그러니까 그 외상 결제 수수료율이 없는 이제 10일 결제에서 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90일 결제를 하더라도 유통사들한테는 10일마다 정산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미스매칭이 일어나는 거가 상당히 좀 그동안 이게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동사는 이제 이 매출 채권을 구조화 유통화를 해서 지금 구조화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됐고요. 이제 유동화까지 하는 걸로 해서 90일 외상을 가능하고 조달률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을 했을 때는 오히려 여기서 이제 금융 수익을 조금 낼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추가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 세계적으로 보면 Buy Now, Pay Later (BNPL이) 굉장히 좀 높은 밸류를 받고 있는데 동사도 이런 글로벌 BNPL, B2B에서의 BNPL이죠. B2C는 BNPL이 이미 뭐 활성화돼 있잖아요, 국내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런 외상 결제를 하게 되면은 이제 유통사들, 그러니까 식자재 유통 중소형 유통사들 같은 경우는 채권 리스크가 완전히 이제 소멸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선정산을 받기 때문에 유동성을 또 확보하고, 또 이제 신용카드 대비로는 또 비용을 좀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식당들 입장에서는 여신으로 이제 유동성을 확보한다라는 강점이 있고요.
이 글로벌 BNPL 컴퍼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은 밸류에이션에 거래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동사가 이런 기업 가치를 다시 평가받는 데 있어서 상당히 크게 이제 기여를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AI를 이용한 기술력 그리고 금융의 기능을 탑재한 식자재 유통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네, 그렇다면 이러한 점 이외에도 기존의 오프라인 식자재 유통 기업들과 좀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그 사실 이 시장이 뭐 약간 중구난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주변에 식당 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제 주변에는 예, 없습니다. 저는 네. 오늘 저녁도 이제 제 지인이 하는 식당에 가서 저녁을 먹는데 굉장히 어렵죠. 일단은 소개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식자재 유통사를 이렇게 고르고 뭐 이러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을 좀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 이제 아름아름 이제 식자재 유통업체를 이제 그 고른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좀 그런 게 좀 없어질 것 같고 주문 방식도 뭐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했었는데 이제는 오더 플러스라는 이 앱에서 주문을 할 수 있을 거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가격의 정보 비대칭성이죠. 뭐 오늘 저녁에 이제 대파가 얼마인지를 일일이 다 유통사들한테 전화를 할 수 없고 또 뭐 자기가 거래하는 유통사하고만 이제 주문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이 가격에 대해서 검색이나 비교가 어려웠는데 이제는 이 플랫폼에 들어가서 오늘 대파가 얼마다 이거를 이제 비교를 할 수 가격 비교가 이제 가능해졌다는 거. 그리고 가격 변동에 대해서도 이제 이슈가 있었는데 그동안은 개인 식당들이 뭐 깐양파를 주문을 했는데 오늘 저녁에 주문한 가격과 이제 다음날 이제 배송을 바로 받거든요. 다음날 받는 가격이 이제 다른 경우가 있어요. 거의 대부분 그럴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여기서는 앱에서 가격을 미리 조회한 후에 그 가격을 그대로 주문을 하기 때문에 이제 사실상 정찰제죠. 예,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품질에 대해서도 아무래도 이제 중소형 유통사들이랑 거래하다 보면은 상품 화자가 발생을 했는데 아침에 이미 받아서 이거를 이제 장사를 해야 되는데 이걸 뭐 반품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뭐 유통사에서도 뭐 다음에 좋은 물건 아니면 뭐 좀 더 나중에 물량을 좀 더 주겠다 공짜로 뭐 이런 식으로 좀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면 여기는 이제 상품 하자가 발생을 하면 3시간 내에 재배송을 해주는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판매자에게 클레임 리포트를 바로바로 전달을 하고 리뷰를 또 볼 수도 있습니다. 취급 상품도 뭐 압도적으로 많고요. 플랫폼의 강점이죠. 모든 유통사들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취급 상품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있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결제죠. 결제 90일까지 외상되는 경우는 거의 없을 테니까 그게 이제 가장 큰 강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이런 AS가 어쨌든 굉장히 약한 연결고리였거든요. 기존의 그런 식자재 유통 산업에 그거를 이제 획기적으로 개선을 해서 상품 하자가 발생하면은 3시간 내에 이제 재배송을 하고 이제 품질 관리 QC라고 하죠. 퀄리티 컨트롤을 하는데 이제 처음에는 판매자한테 개선 권고를 하고 나중에 이제 퇴점을 합니다. 퇴점된 업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상품 하자를 무상으로 이제 반품 교환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채택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국내에 이런 주요 경쟁사는 어디 있을까요? 잠재적인 경쟁사들이 있을 수 있죠. 뭐 우리가 이제 마켓컬리라던가 뭐 쿠팡 로켓 배송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 B2C를 하지만 또 이마트 SSG몰도 B2C지만 B2B로 언제든지 전환을 할 수 있을 텐데 일단은 이 식자재 B2B 식자재 유통 시장은요 B2C에 비해서 더 상품 세분화가 좀 더 필요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에 있어서는 사실 동사를 조금 따라가기 어렵다. 그래서 저희가 뭐 이 깐양파를 가지고 이제 가격을 비교를 해봐도 B2C 커머스 업체가 여기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거의 한 3배 정도 가격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근데 직접 배송하고 또 사입해서 배송하고 뭐 이런 것들이 사실 고비용 구조잖아요. 동사는 직접 배송도 하지 않습니다. 배송도 다
유통사들이 직접 하거든요. 그러니까 온리 그냥 중개만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훨씬 더 강점을 가지고 있을 것 같고, 이제 대기업 유통사들이 뛰어들 수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우려가 있을 텐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삼성 이제 웰스토리가 한다. 과연 이제 경쟁사 상품을 실을 수 있냐, 어렵죠. 뭐 CJ 거를 실을 수 있냐, 어렵죠. 그래서 이제 대기업 유통사가 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거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 국내 경쟁사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국내 이제 경쟁사는 뭐 식범, 그다음에 이제 배민상회 이런 데들이 있어요. 근데 물론 이제 배민상회 같은 경우는 배달의 민족의 자회사로 알려져 있는데, 브랜드는 뭐 훨씬 유명해질 수 있죠. 근데 여기는 이제 직접 유통을 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직접 상품을 또 매입하기 때문에 창고를 또 쓰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고정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취급할 수 있는 상품이 그렇게 되면 좀 한정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조금 이제 직접적인 피어 경쟁사라고 하면 이제 식봄이겠죠. 네, 오픈마켓이고 이제 필터링 없이 판매자가 자유롭게 이제 입점할 수 있는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또 비교 구매가 동사랑 하는데, 어쨌든 전체 취급 그 식자재 수는 식범이 훨씬 적습니다. 지금까지는. 네, 그래서 뭐 그다음에 이제 테크 기능들, 아까 AI 분산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탑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제 오더 플러스가 좀 더 유리한 위치에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 시장 상황은 어떤지 전반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외식 산업이 상당히 크게 타격을 받았지만, 뭐 중장기적으로는 외식 산업이 이제 결국에 이제 회복이 기대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이제 걱정은 없고요. 지금 이 외식 식자재 같은 경우는 이제 연간 외식업 수는 이제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주요 타겟 고객은 보시면은 이제 한 40대에서 50대가 될 거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사업자 연령별 분포를 보시면 50대가 가장 많고, 이제 은퇴를 하고 나서 이제 개인 식당을 여시는 분들이 많죠. 그리고 이제 뭐 지금은 이제 전화 주문 배달 이런 것들이 이제 훨씬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뭐 그게 동사한테는 오히려 또 더 기회 요인이 될 수 있죠. 오히려 이제 외식을 하지 않던 사람들도 이런 간편 그 앱을 통해서 이제 그 외식을 많이 하는 그런 트렌드로 좀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회사의 향후 사업 계획과 또 위원님이 보시는 전망은 또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지금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 단일 점포당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부가 서비스를 좀 하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밀키트 이런 동네에 있는 뭐 부대찌개 집인데 그렇게 유명하진 않은데, 사실 요즘에는 뭐 식당에서 먹는 사람들보다도 집에서 뭐 먹거나 이런 그렇죠.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포장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밀키트 패키지만 이렇게 해주는 경우들, 그런 그 비즈니스를 지금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마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밀키트를 그냥 동네 평범한 식당도 밀키트를 이제 이렇게 패키징만 해서 고객들한테 줄 수 있고, 또 그걸 또 마케팅도 해주고, 이런 서비스를 출시를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서비스 지역이죠. 지금은 뭐 이제 서울 수도권에만 있는 아주 뭐 식자재 유통 업체들만 입점을 시켰다면, 이제 앞으로는 이제 저쪽으로 이제 지방으로 갈 텐데, 지방 대도시까지 서비스 지역을 확대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사실 이제 막 시작했기 때문에 페네트레이션이 굉장히 낮고, 2025년까지는 한 10만 개 정도의 그 주문 고객을 확보하는, 자영업자 10만 개를 확보하는 게 이제 목표로 알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뭐 거래가 한 7천억 정도 이상 발생할 걸로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엑스바엑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위원님 마지막으로 혹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네, 이제 뭐
코로나 이후가 이제 완전 된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마스크도 벗고, 네, 지금 색조 관련 주식들도 지금 많이 오늘 갑자기 빠르게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외식업에서 가장 또 피해를 봤던 업종이 코로나 이후에는 가장 또 크게 리오프닝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비상장에서는 뭐 이런 엑스바엑스 같은 식자재 유통업도 굉장히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뭐 좋은 기업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좀 크게 비싸지 않고 잘 알려지지 않은 좋은 알짜 기업들 많이 소개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번 시간 투자 아카데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